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한동훈 길들이기에 나선 좌파와 언론들. 문화일보는 민주당의 주장을 대문짝만하게 보도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뭐라고 그랬냐면 한동훈 비대위가 김건희 방탄을 하면 윤 정권 몰락의 서막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협박하고 있다는 소식을 아주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주당의 주장을 대서특필 해주는 문화일보의 속내가 뭔지는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민주당의 이 주장은 뭐냐면, 그러니까 한동훈이 김건희 특검이 통과됐을 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면 안 된다. 뭔가 김건희 특검 거부권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내라. 그래야 김건희 방탄의 오명을 덮어씌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압박입니다. 그런가 하면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한동훈 비대위 앞에 놓인 세 가지 숙제, 그러면서 세 가지 숙제를 낸 게 아니라 자기들이 숙제를 내놓고 거기에 대해서 모범 답안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제시한 모범 답안대로 하지 않으면 한동훈한테 빵점 주겠다는 거죠. 이 조선일보가 낸 세 가지 숙제 중에 바로 김건희 특검 문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선일보 주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가 얘기하는 이 세 가지 숙제의 첫 번째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과 상명하복 관계에서 벗어나라. 틀린 건 짚어주고 할 말은 하는 집권여당의 모습을 보여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주문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적 국정 운영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라. 윤석열 대통령의 편협한 인사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라.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을 비롯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쓴소리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특별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을 두 번째 과제로 부각해서 제시합니다. 민주당이 오늘 28일 통과시키겠다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현명한 해법을 제시하라. 대통령이 무작정 거부권을 행사하면 역풍이 올 것이다. 그러니 독소 조항을 없앤 뒤 총선 후에 추진하는 방안을 한동훈이 적극 제안하라. 이렇게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이게 해법이다 이러고 손에 쥐어주듯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숙제라고 하면서 내놓은 것이 이준석 껴안는 문제입니다. 이준석이 거친 언동으로 논란을 부르고 있지만 지난 대선에서 승리에 기여한 젊은 정치인과 결별하는 것은 집권당의 손실이다 그러면서 이준석이 국민의힘과 같은 이념을 갖고 있는데 그조차 품지 못한다면 어떻게 총선에서 표를 얻겠는가.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이 화해를 이루는 데 기여한다면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해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아니 이게 문제가 어려운 문제라야 이런 해법에 대한 조언도 의미가 있을 텐데 조선일보가 낸 세 가지 문제는 너무도 쉽고 간단하고 명확해서 이렇게 훈수받을 일도 없는 사안들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대단히 어렵고 심각한 문제처럼 제기해놓고 그리고 조선일보식 해법을 제시하고
한동훈이 조선일보식 해법에 따르지 않으면 비판하겠다. 이렇게 일종의 겁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한동훈 길들이기가 시작된 겁니다. 자, 제가 두 가지만 제 입장을 개진하겠습니다. 우선 이준석 문제. 이준석이가 국민의힘과 같은 이념을 갖고 있다? 이게 이준석 개인이 아니고 유승민이, 김부성이 이 배신자들을 통칭할 텐데 이들이 우리 자유파와 같은 이념을 갖고 있다? 저는 그거 믿지 못합니다. 또 백보양보해서 조선일보의 주장대로 이념이 같다고 칩시다. 이념이 같은 자들이 대통령을 뒤에서 칼을 찌르고 끌어내리고 합니까? 이념이 같은 자들이 7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릴 때와 똑같은 수법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해코지하려고 하고 있는 게 유승민이, 이준석이 무리들 아닙니까? 백보양보해서 설사 이념이 같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의 행태입니다. 차라리 이념이 다르면 다른 대로 신사적이고 합리적으로 행동을 한다면 서로 다른 이념 중에도 함께 할 접점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여야가 다르지만 서로 대화 타협해서 정치를 해나가는 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위험한 것은 같은 이념인 것처럼 위장해놓고 뒤에서 칼질하고 총질하고 사사건건 발목 잡고 목리 부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조선일보는 한동훈에게 그 이준석 무리와 윤석열 대통령이 화해하도록 중재하라. 이렇게 숙제를 냈어요. 이렇게 해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 한동훈이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이준석 따위들과 무슨 화해하는 걸 중재하고 다닙니까? 그거 하려고 비대위원장 했어요? 이거는 한동훈 비대위가 망하는 길입니다. 지금 제가 주말에도 많은 아미고 회원들, 자유파 국민들을 만나고 왔습니다만 그분들이 하나같이 한동훈 비대위에 대해서 높은 기대를 보이면서도 하나같이 걱정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저 이준석이 무리를 자꾸 조선일보 같은 데서 포용하라 하는데 비대위원 중에 한둘이라도 이준석 똘마니들이 들어가는 순간 이게 한동훈 비대위도 끝나는 건데 제발 그렇게는 안 돼야 되는데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떤 경우에도 한동훈 비대위원장 내정자가 이 조선일보나 이런 배신자들의 이 겁박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더 심각한 것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된 겁니다. 조선일보는 아주 자세하게 독소 조항을 없애고 총선을 추진하는 방안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적극 제안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대통령실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껏 어떠한 발언도 없었는데 이관섭 대통령 정책실장이 어제 KBS에 출연해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총선을 겨냥해 흠집 내기를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이라고 하는 생각을 확고하게 갖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확고하게. 쌍특검, 김건희 특검, 50억 클럽 특검 모두 헌법 정신에 반한다는 것이 대통령실 내의 일관된 의견이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헌법 정신에 반하는 반헌법적 독소 조항이 있는 특검을 조선일보의 주장에 따르면 독소 조항만 없애고 총선 후에 추진한다? 그것은 이 악법인 특검에 약간 분칠을 해서 수용하라는 얘기랑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독소조항 제거, 총선 이후 특검 실시라는 조건부 수용안에도 우리는 부정적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가 한동훈에게 독소조항 없애고 총선을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제안하라고 마치 모범 답안처럼 제시하는 것은 딱 한 가지 의도인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이간질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종북 주사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들이 일제히 한동훈 길들이기에 나서고 있다. 마치 그럴듯한 모범 답안처럼 제시하면서 마치 조언하고 도와줄 것처럼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이간질하면서 우리 자유파 진영의 분열을 도모하고 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경우에도 이 같은 길들이기, 겁박과 협박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 점을 제가 오늘 고성욱 칼럼에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지금 언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는 뭐 제가 잘 모르겠지만 자꾸 한동훈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런 난제가 있다 이러고 지금 훈수를 두고 마치 뭐 시험 보듯이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지그들이 이걸 해법이답시고 슬그머니 내밀어서 한동훈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제가 어제 칼럼에서 바로 그런 한동훈 길들이기가 시작됐다, 이런 주장을 고소 칼럼을 통해서도 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중앙일보도 제목이 이렇습니다. 시작부터 정치구단도 어려운 난제. 한동훈호 특검 딜레마. 김건희 특검이 정치구단도 풀기 어려운 난제다. 이거를 한동훈이 어떻게 푸는지가 한동훈의 정치적 미래에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또한 한동훈 길들이기를 위한 일종의 프레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난제는 무슨 해법은 다 나와 있는데 난제라고 하는 거는 해답을 내기가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정답을 내기가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어려운 문제죠. 아니 해법이 다 나와 있는 이처럼 쉬운 문제를 무슨 난제 그럽니까 도대체. 이관섭 대통령 정책실장. 특검법은 총선을 겨냥해 흠집 내기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이다.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왔잖아요. 총선에 악용하기 위한 의회 폭거다. 이철규 의원 주장인데 이런 대통령실 정책실장이나 이철규 위원장이나 이런 정치인의 개별적인 목소리를 넘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제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로 고위 당정대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도수 총리, 김대기 비서실장, 그리고
윤재욱 당 대표 권한대행, 이 당정대의 최고 수뇌부가 모였어요. 그래서 김건희 특검법은 절대 불가, 이렇게 원칙적인 입장 합의를 해냈습니다. 그럼 대답이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난제예요? 실제로 내일 모레 김건희 특검법 강행을 앞두고 언론도 이제 냉정하게 현실을 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파이낸셜 뉴스는 사설에서 민생 경제 외면하고 쌍특검 밀어붙이는 거야. 그래서 김건희 특검을 정략적인 의도를 갖고 밀어붙이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사설에다 싣고 있어요. 제가 주필로 있는 아시아투데이는 이런 기사를 주요하게 다뤘습니다. 거야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을 강행하고 있는데 이거 더불어민주당 특검법 강행이 잘하는 짓이냐 못하는 짓이냐,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RN서치 의뢰해서 잘하고 있다 49.7, 못하고 있다가 42.8, 격차가 굉장히 좁혀졌다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더불어민주당에서 또 언론에서 김건희 특검은 국민의 70%가 지지한다, 찬성한다, 막 이러고 떠들었어요. 아니잖아요. 물론 국민 여론이 이 김건희 특검법이 얼마나 악법인지, 그리고 이걸 밀어붙이는 더불어민주당의 이 정략적 의도가 무엇인지를 더 많이 잘 알게 됐기 때문에 생각이 바뀌어서 이런 여론이 조사가 됐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국민 70%가 찬성하는 특검법이란 말은 이제 쓰시면 안 돼요. 누구든. 조사에 따라서 숫자는 이렇게도 저렇게도 나올 수 있지만 적어도 우리 아시아투데이가 RN서치를 통해서 조사한 조사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 필요하다 49, 안 된다 42로 조사가 된 거 아닙니까? 그 차이가 뭐 얼마 됩니까? 이렇게 여론이 변화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정대 고위 정책협의를 통해서 김건희 특검법은 절대 수용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의견이 최종적으로 모아졌습니다. 또 일각에서 총선 후에 뭐 특검을 추진하자, 또는 뭐 특검 추천을 조금 방법을 바꾸자 하는 등등의 이른바 절충안이나 조건부 수용안에 대해서도 어제 있었던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는 그 절충안, 어떠한 조건부 수용도 안 된다. 왜? 법 자체가 악법이니까.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약한 고리라고 종북주사파들이 생각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집요한 공격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흔들어서 총선에서 자기들이 우위를 차지하려고 하는 야당의 정치 공세로 시작이 된 법이다. 이렇게 딱 성격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주회 원내대변인은 쌍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은 내년 총선에 이득을 보기 위한 정략적 법이다. 국민의힘은 위헌적, 위법적 특검법에 절대 타협하지 않고 법치를 지켜나갈 것이다. 박대출 의원은 총선용 제2의 생태탕법이 될 게 뻔하다. 김병욱 의원은 홍위병 개딸들에게 바치는 마녀 사냥의 먹잇감이다. 정진석은 정략적 이해만을 노린 야바이 특검이다.
이철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를 거쳐, 그렇죠. 이 사건은 2010년에 터진 사건이니까. 그때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를 거쳐 여러 차례 내사와 수사를 했으나 혐의가 전혀 발견되지 않아서 기소조차 하지 못한 사건이다. 이걸 총선에 악용하기 위해서 다수의식을 가지고 특검을 밀어붙인다? 이런 의회 폭군은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된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김건희 특검은 내일 모레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해서 정부로 이송하면 즉각 대통령의 제2요구권을 행사해서 거부해야 됩니다. 뭐 총선 후에 하자, 뭐 독소조항을 좀 고치면 할 수 있다. 이런 각종 절충안이나 조건부 수용안 모두가 다 더불어민주당 종북주사파들의 파놓은 김건희 특검이라는 프레임 속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논의 자체를 할 필요가 없어요. 초전박살, 개무시,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이런 원칙을 합의했다고 하니 참으로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김건희 특검법이 마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약한 고리나 되는 것처럼 이걸 끊임없이 한동훈과 연결 지어서 지금 소설을 쓰고 있는데, 한동훈은 비대위원장이 아직 취임도 안 했어요. 그 상태에서 당정대 고위 협의회에서 어떠한 조건부 절충안도 불가, 절대 불가, 이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정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29일 날 출범할 한동훈 비대위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제 언론도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지그들이 문제 내고 지그들이 해법 주면서 한동훈 길들이려고 하는 이런 얍삽한 꼼수, 이런 거 걷어치우세요.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서 공격을 하려면 어제 한덕수 총리, 윤재혁 대표권한 대행, 김대기 비서실장이 모여서 한 이 고위 당정대 협의의 결과를 비판하세요. 이게 한동훈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자꾸 한동훈한테 고리를 걸어서 문제를 이상한 데로 끌고 가려고 합니까? 난제는 무슨 난제야. 해법이 이미 나와 있는데.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고성국 칼럼입니다. 한동훈 정치 빅뱅의 깃발을 높이 쳐들다. 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수락연설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단숨에 쭉 읽었습니다. 아, 이게 한동훈 스타일이구나. 여러 군데에서 그런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들 다 보시고 들으셨겠지만, 그래도 저하고 함께 이 비대위원장 수락연설문의 핵심적인 내용을 쭉 같이 읽어 내려가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앞으로 불러올 정치 빅뱅의 이 거센 태풍이 어떻게 올 것인지를 한번 함께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수락연설 전문입니다. 반갑습니다. 한동훈입니다.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중대범죄가 법에 따라 처벌받는 걸 막는 것이 지상 목표인 다수당이 더욱 폭주하면서 이 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런 당을 숙주 삼아 수십 년간 386이 486, 586, 686이 되도록 썼던 영수증 또 내밀며 대대손손 국민들 위해 군림하고 가르치려 드는 운동권 특권 정치를 청산해야 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운동권 특권 세력과 개딸 전체주의와 결탁해
자기가 살기 위해 나라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지금의 정치 구도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만주벌판의 독립운동가들, 다부동전투, 인천 상륙작전, 연평해전의 영웅들, 백사장 위에 조선소를 지었던 산업화의 선각자들, 전국의 광장에서 민주화를 열망했던 학생들과 넥타이 부대들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알고도 물러서지 않았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불멸의 역사가 되셨습니다. 여기에 독립운동, 건국, 근대화, 민주화 모두가 다 우리 대한민국 자유파의 위대한 역사라고 하는 인식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공포는 반응이고 용기는 결심입니다. 우리가 용기 내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저는 용기 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용기 내기로 결심했다면 헌신해야 합니다. 용기와 헌신, 대한민국의 영웅들이 어려움을 이겨낸 무기였습니다. 우리가 그 무기를 다시 듭시다. 우리는 상식적인 많은 국민들을 대신해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그 뒤에 숨어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운동권, 특권 세력과 싸울 것입니다. 호남에서, 영남에서, 충청에서, 강원에서, 제주에서, 경기에서, 서울에서 싸울 겁니다. 그리고 용기와 헌신으로 반드시 이길 겁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생각하는 대한민국 집권세력 자유파의 과제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합니다. 인구 재앙이라는 정해진 미래에 대비한 정교한 정책,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든든하게 보호하는 정책, 진영과 무관하게 서민과 약자를 돕는 정책, 안보, 경제, 기술이 융합하는 시대에 과학기술과 산업혁신을 가속화하는 정책, 자본시장이 민간의 자율과 창의, 경제발전을 견인하게 하면서도 투자자 보호에 빈틈없는 정책, 넓고 깊은 한미공조 등 세계 질서 속의 국익을 지키는 정책, 명분과 실리를 모두 갖는 원칙 있는 대북 정책, 기후변화에 대한 균형 있는 대응 정책, 청년의 삶을 청년의 입장에서 나아지게 하는 정책,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정책, 지역경제를 부양하는 정책, 국민 모두의 생활의 편의를 개선하는 정책 등을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정부 여당인 우리의 정책은 곧 실천이지만 야당인 민주당의 정책은 실천이 보장되지 않는 약속일 뿐입니다. 굉장히 큰 차이죠. 그 차이를 10분 활용합시다. 정교하고 박력 있게 준비된 정책을 국민께 설명하고 즉각 실천해야 합니다. 상대가 당대표가 일주일에 3번, 4번씩 중대범죄로 형사재판을 받는 초현실적인 민주당인데도 왜 국민의힘이 압도하지 못하는지 함께 냉정하게 반성합시다. 무기력 속에 안주하지 맙시다. 계산하고 몸살이지 맙시다. 국민들께서 합리적인 비판을 하시면 미루지 말고 바로바로 반응하고 바꿉시다. 이제 정말 달라질 거라 약속드리고 바로 보여드립시다. 운동권 특권 정치를 청산하라는 강력한 시대 정신은 우리가 운동권 특권 정치를 비판하는 것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고, 바로 우리가 그 운동권 특권 정치를 대체할 실력과 자세를 갖춘 사람들이라고 공동체와 동료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습니다. 선당 후사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저는 선당 후사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선민 후사 해야 합니다. 분명히 다짐합시다. 국민의 힘보다 국민이 우선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서 정치를 시작하면서 저부터 선민 후사를 실천하겠습니다. 저는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비례로도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동료 시민과 이 나라의 미래만 생각하면서 승리를 위해서 용기 있게 헌신하겠습니다. 저는 승리를 위해 뭐든지 다 할 것이지만 제가 그 승리의 과실을 가져가지는 않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선의만 있다면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되도록 많이 모일 때 비로소 강해지고 유능해지고 그래서 국민의 삶이 나아지게 할 수 있는 정당입니다. 국민의힘은 다양한 생각을 가진 국민께 헌신할, 신뢰할 수 있는 실력 있는 분들을 국민들께서 선택하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공직을 방탄수단으로 생각하지 않는 분들, 특권의식 없는 분들만을 국민들께 제시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당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기로 약속하시는 분들만 공천할 것이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나중에 약속을 어기는 분들은 즉시 출당 등 강력히 조치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동료 시민과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빛나는 승리를 가져다 줄 사람과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사람들이고 지금이 바로 그 때입니다.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가봅시다. 고맙습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수락연설 전문을 제가 몇 부분은 생략하고 여러분께 읽어드렸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연설의 90%는 우리들에 대한 성찰과 다짐으로 돼 있다. 이재명의 민주당과 운동권 특권 세력은 우리가 상대해야 될 종북 주사파들의 성격 규정을 할 때 몇 번 언급됐을 뿐이다. 진실로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이다. 예, 저는 이 수락연설문을 단숨에 읽으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 빅뱅의 깃발을 높이 쳐들었다고 느꼈습니다. 이 정치 빅뱅은 국민의 힘을 혁신할 것이고 그 도도한 흐름은 끝내 내년 총선에서 운동권 적폐 세력, 이재명, 문재인 세력을 우리 정치권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거라고 믿습니다. 기분 좋은 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치 빅뱅의 깃발이 드높이 세워진 날. 예. 여러분들의 아주 즐겁고 깊은 그 마음을 저도 함께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이 칼럼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깊이 잘 생각해야 될 문제를 제가 제기합니다. 먼저 미국의 워싱턴 이그제미너라고 하는 정치 전문 잡지, 정치 전문지, 워싱턴 이그제미너라고 하는 정치 전문지의 기사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정치 전문지인 이 워싱턴 이그제미너지는 어제 그저께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K-파워,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한국의 부상은 미국의 동맹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이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지난 2년간 한국만큼 많은 곳에서 지정학적 위상을 높인 나라는 거의 없다. 자신의 나라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하길 열망하는 윤석열 대통령 아래 한국은 대서양을 횡단하는 군사 및 경제 안보 계획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월 미국을 시작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영국,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년 동안 자신의 존재감을 전 세계에 드러냈다. 정치 전문지 미국의 워싱턴 이그제미너지의 이 기사입니다. 그런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엊그제 있었던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가 고용률 최고, 실업률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면서 시장경제 원칙을 지켜나가고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해 온 결과 거둔 성과다. 이렇게 자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시장경제 원칙을 지키고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 것을 올해 한국 경제의 최대 성과로 꼽았는데요. 지난 26일 세종청사에서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 정부와 달리 우리 윤석열 정부는 민간의 활력을 바탕으로 시장경제 원칙과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 결과 오히려 역대 어느 정부보다 높은 고용률과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지난 11월 고용률은 역대 최고치인 69.6,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입니다. 실업률 역시 역대 최저치인 2.3을 기록하고 있다. 고용률이 역대 최고고 실업률이 역대 최저라면 경제가 엄청 잘 돌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경기 침체에 대응해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있었지만 정부가 돈을 많이 쓰면 물가가 오른다. 방만 재정으로 국채를 많이 발행하면 국채 금리가 회사채 금리를 끌어올린다. 결과적으로 기업의 자금 조달과 투자를 어렵게 만든다. 결국 이렇게 되면 국민들의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힘들지만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해왔다. 내년에는 수출 개선이 경기 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시장경제 원칙 아래 킬러 규제 혁파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내년도 경제 운영 방향에 대한 입장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자, 이것이 윤석열 정부입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 정부 제가 소개해드린 두 기사는 하나는 안보, 외교, 하나는 경제인데 외교안보에 있어서의 이 혁혁한 성과와 해외로부터의 높은 평가 그리고 경제에 있어서 어렵지만 윤석열 정부가 그 어려움 속에도 성취해낸 이 눈부신 성과 이런 것들이 제대로 국민들한테 알려지고 있지 않아요. 국민들한테 제대로 알려지고 있지 않아요. 좌파들은 나라 망쳐놓고 경제 개판으로 만들어 놓으면서도 통계 조작을 해서까지 가짜뉴스를 만들어서까지 뻥튀기를 해서까지 하여튼 자기들 성과가 있다고 계속해서 선전선동해왔어요. 그거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거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최소한 있는 사실은 사실대로 국민들한테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건 대통령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 나서야 되고 더구나 선거를 치러야 될 국민의힘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를 버리고 선거 치를 요량이 아니라면 국민의힘이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거예요. 나서서 뭘 해야 되냐?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째, 구체적 근거를 가지고 국민들한테 사실관계를 설명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설명해야 돼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둘째, 감성적 울림이 있는 설명이 있어야 돼요.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돼요. 무미건조한 숫자 몇 개로 끝날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이런 성과를, 이런 성취를 이루어내는 과정에서 있었던 수많은 스토리들이 있어요. 그걸 국민들한테 스토리텔링을 기획해서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셋째 뭐냐? 결과적으로 체감도 있는 홍보를 해야 됩니다. 체감도 있는 홍보. 국민이 느낄 수 있는 홍보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어려움을 같이 얘기해 줘야 돼요. 제가 고성국 칼럼의 오늘 제목은 정권 심판론에 정면으로 맞서야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렇게 잡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재명 종북 주사파들은 이번 총선을 정권 심판론 윤석열 심판 선거로 만들어 가려고 온갖 짓을 다 하고 있어요. 김건희 특검에 그렇게 집착하는 것도 이유는 그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선거를 치러야 될 국민의힘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뭐냐? 윤석열을 버리고 선거 치르든지 윤석열과 함께 선거를 치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3에 대한 없어요. 저 정북 주사파들은 지그들이 아무리 불리해도 자기들의 수령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유파는 정말 비겁하게도 불리하면 대통령을 자꾸 버렸어요. 탈당하라고 그러고 선거 포스터에 대통령 사진을 없애버리고 그래서 선거를 이길 수도 없지만 그렇게 이겨선 또 어떻습니까? 지금도 국민의힘 특히 저 7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배신했던 자들이 지금도 여전히 당에서 선거 나가겠다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김건희 여사를 이리떼한테 먹잇감으로 내줘야 살 것처럼 특검 받아라, 특검 받아라. 대통령이 태도를 바꿔야 한다. 이 자들 말이죠. 이런 식으로 조금만 더 가면 윤석열 대통령 탈당하라고 주장할 거예요. 선거 포스터에 대통령 사진 뺄 겁니다. 이렇게 도망다니듯이 선거에서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저 정북 주사파들이 그냥 놔둡니까? 아, 국민의힘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거리를 두니까 더 이상 윤석열 심판선거, 정권 심판선거로 가지 말자.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더 집요하게 떠들어대죠. 더 집요하게 정권 심판론을 들고 나오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해법은 유일한 하나 해법은 정면 승부입니다. 정면 돌파예요. 공격이 최선의 방어는 바로 이때 쓰는 말이에요. 우리는 종북 주사파들의 정권 심판론을 피해갈 수 없어요. 피하려 하면 할수록 우리가 더 불리해집니다. 정면으로 돌파하고 저 정권 심판론을 박살내겠다고 최대한의 화력을 집중해서 정권 심판론을 공격해야 돼요. 공격할 소재는 무궁무진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외교안보에 있어서 워싱턴 이그제미너지의 기사 소개해드렸어요. 경제 영역에 있어서 역대 통계 발표 이후 최고의 고용률과 최저의 실업률. 이런 거야말로 종북주사파의 정권 심판론에 맞설 우리 자유파 국민의힘의 강력한 무기고 창입니다. 이렇게 종북주사파의 정권 심판론에 맞서서 제대로 정면 돌파하면서 싸워야 비로소 종북주사파 더불어민주당의 정권 심판론을 깨고 국회 심판론으로 우리가 몰고 갈 수 있어요. 그래, 너네는 정권 심판해라. 우리는 돌아서서 국회 심판할게.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하나로 엮여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정복 주사파들의 정권 심판론에 맞설 우리의 창과 방패를 벼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벼려야 돼요. 과연 윤석열 정부가 지난 1년 반, 2년 동안 뭘 하려고 했는가? 뭘 했는가? 이거를 잘 정리해서 방패를 써야 돼. 그런데 이걸 하려고 그랬는데 저 더불어민주당 정복주사파들이 국회에서 독재하면서 아무것도 못하게 했다. 라고 창을 들고 나와야 돼. 정권 심판론에 정면으로 맞서야.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어려운 결단을 내렸습니다. 비서실장 교체, 그에 따른 정책실장의 교체, 그리고 안보실장의 교체입니다. 그동안 김대기 비서실장이 사퇴해야 한다, 교체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수많은 사람들이 제기했습니다. 저도 여러 차례 칼럼으로 또 정론일침으로 왜 김대기 실장이 교체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하면서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국민 절대 다수가, 적어도 자유파의 절대 다수는 김대기 실장의 교체를 통해서 대통령실을 완전히 새롭게 해야 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존재감 없는 비서실장 때문에 제대로 대통령실에 보좌가 안 된다고 교체 요구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런저런 사건 사고들을 겪으면서 특히 최근에 엑스포 유치 실패, 윤석열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는 잘못된 보고의 책임을 비서실장이 져야 된다고 하는 교체 요구까지,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출범 전후에서는 정말로 새롭게 혁신하고 쇄신하는 상징적인 차원에서라도 비서실장 교체가 필요하다, 이렇게 공론화됐습니다. 그걸 윤석열 대통령이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의 결단을 두고도 조선일보는 사설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해요. 대통령실 개편 한 달 만에 실장 교체, 무슨 일인가? 마치 무슨 이상한 일이라도 있어서 교체가 된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나서는지 참 딱합니다. 자, 그건 그렇고, 저는 김대기 비서실장의 후임으로 임명된 이관섭 정책실장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이 또한 정치권에서 돌아다니는 여러 이야기들을 가지고 제가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껏 이관섭 정책실장, 비서실장, 내정자와 전화통화 한 번 한 적이 없어서 진짜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자신 있게 얘기할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정치권에 돌아다니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이관섭 비서실장에 대한 기대를 할 만하다, 그렇게 제가 판단합니다. 우선 정통 관료 출신이에요. 경제를 잘 알고, 그리고 정책을 잘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서도 사람이 굉장히 온화하고 부드럽다. 그리고 열려있다. 그리고 관료 출신답지 않게 정무감각이 뛰어나고, 또 그런가 하면 한번 해야 되겠다 결심이 있으면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하는 업무 추진력도 있다. 대체로 정치권에 떠돌아다니는 이관섭 정책실장에 대한 평가는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관료 출신으로 정책을 잘한다. 2. 강력한 업무 추진력이 있다. 3. 열려있고 정무감각이 뛰어나다.
그래서 대통령 비서실의 최고 책임자로서 여러 가지를 잘 갖췄다. 이렇게 평가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동훈 비대위 출범으로 우리 국민의힘은 말할 것도 없고 윤석열 정부와 전체 자유파가 한번 새롭게 변해보자. 쇄신과 혁신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보수로, 새로운 자유우파로, 정말 영 라이트로 국민들에게 다가가 보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됐어요. 여기에 발맞춰서 대통령실까지 지금 전면 교체가 이제 완성됐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정부도 10명 가까운 장관들이 교체가 됐어요. 그런데 한덕수 총리는 아직 있습니다. 70대의 한덕수 총리가 그냥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무슨 쇄신이냐 혁신이냐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좀 차원이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지금 정부 주사파들이 말도 안 되는 김건희 특검도 밀어붙이고 있는 저 종북 주사파들이 대법원장 임명 동의도 부결시켜가지고 사법부 수장 부재 사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관들이면 청문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면 되지만 국무총리는 헌법적으로 국회 동의를 표결을 거쳐서 임명하게 돼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한덕수 총리를 그야말로 쇄신 분위기를 위해서 경질을 한다. 별로 흠도 없는데 경질을 한다. 그리고 후임을 누군가를 발표한다. 저 종북 주사파들이 청문인들 제대로 진행해 주겠으며 국회 표결에서 통과시켜 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야말로 나무에서 물고기 찾는 거죠. 그래서 총리 이하 정부의 전면 쇄신은 총선 승리한 이후에 완전히 새 판을 짜는 차원에서 그렇게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게 됐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 중차대한 시기에 분위기 타서 총리 교체까지 해놓고 저쪽에서 부결시켜서 총리 공백 사태를 만드는 것은 그건 우리 자유파 무한 책임을 진 집권 세력 입장에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 점에서 저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으로 대통령실이 100% 전면 교체됐고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회의 출범으로 당도 완전히 새로워졌다. 이 새로운 힘, 새로운 변화를 가지고 국민들한테 다가갈 일만 남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할 수 있는 모든 걸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